여러분 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제가 요새 전세 얘기를 많이 하죠. 아무래도 저희가 전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계약 형태고 한국의 어떤 주거 시장을 받치고 있던 한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부동산 시장은 이미 가는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부의 정책이란 변수가 있긴 한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세가 왜 못 오르는가, 그리고 월세가 왜 못 오르는가. 이 두 가지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아파트 매매가가 있고, 전세가가 있고, 월세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사실 따지면 더 많기는 한데, 일단 그렇게 세 개만 있다고 봐봐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매매가가 왜 올라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야, 투기꾼들이 비싸게 부르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너네끼리 자전거래를 한다. 너네끼리 담합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맞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유시장이잖아요. 자유시장에서 일단 제일 큰 힘 중에 하나가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빵을 굽지 않는다고.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구워요. 그럼 담합을 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담합을 한다는 거는 내가 물건을 팔고 싶은데 더 높게 팔기 위해서 남들과 같이 팀을 짜고 안 팔고 버티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팔 수 있는데 팔지 말고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개개인이 달라요. 옆집 사람도 요새 잘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담합이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물론 제가 이게 수사를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건 자유 경쟁 시장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개인의 탐욕이거든요. 근데 담합이 과연 쉬웠을까 싶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담합이 아니면 호가를 세게 부른다. 예를 들어서 지금 3억에 있는 집을 4억을 부른다. 그럼 살까요? 살 수도 있죠. 꼭 필요하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3억에 팔고 싶은데 4억을 불러요. 옆에 사람이 3억 6천을 부르고 그 옆에 사람이 3억 4천을 부르고 그 옆에 사람이 3억 2천을 부르고 그 옆에 사람이 3억을 불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쵸? 3억 팔리고 3억 2천 팔리고 3억 4천 팔리고 이런데 중간에 또 나오죠. 팔고 싶은 사람이. 그러면 절대로 4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담합이 쉽지도 않고 내가 호가를 세게 부른다고 세게 팔리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매매가 왜 올라갈까요? 살라는 사람이 팔라는 사람보다 많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메모리 쭉 있잖아요. 3억부터 3억 6천까지 한 5개의 물건이 있는데 사고 싶은 사람이 10명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팔리고 맨 마지막에 4억까지 거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집이 필요한 기간 동안에 몇 개의 물건이 있고 몇 명이나 사는지가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즉 사람들이 집이 필요한 기간 동안 매물이 몇 개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올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유롭게 팔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럼 팔고 싶은 사람이 많겠죠. 그럼 서로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가격은 못 올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개의 물건이 있는데 사고 싶은 사람이 2~3명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3억, 3억 2천, 3억 4천 사고 끝이에요. 3억 6천, 3억 8천, 4억 부르는 사람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이게 자유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면 매매가는 여러분, 매매가는 왜 오른다?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물건이 부족하니까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매매가는 어떻게 떨어뜨리면 될까요? 경쟁이 치열하면 돼요. 여러분 편의점이 왜 망해요? 빵집이 왜 망해요? 식당이 왜 망합니까? 나가면 요새 맛있는 식당 많아요. 다 망하잖아요. 왜 망하죠? 저희 참 마음 아픈 게 상권 자체가 뭐가 좀 잘 된다 그러면 다 우르르 모여들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대만 카스테라 기억나세요? 대만 카스테라 한번 유행 나면 어떻게 되죠? 경쟁점이 말도 못하게 출점을 해요. 서로 나눠먹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팔라는 사람이 많으면 절대 가격이 계속 못 올라가요. 살라는 사람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여러분, 전세가는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질까요? 똑같아요.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전세가 부족하면 전세가는 올라가요.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전세가 많이 있으면 전세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버틸 수가 없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전세가 이게 중요한데요. 전세를 누가 제공하죠? 국가? 아니에요. 집주인. 그것도 집주인 중에서 자기가 실제 거주할 게 아니라 투자용으로 사둔 사람이 제공합니다. 근데 요새 전세가 줄어들죠. 왜 그렇죠? 투자로 집을 사놓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특히 서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세상이 온 거예요. 더 이상 투자나 투기로 집을 살 수 없는 세상이 왔으니까 전세도 놓을 수가 없죠. 이득이 남는 게 없잖아요. 누가 전세를 놔요 지금? 절대 안 놉니다. 그럼 전세는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가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더 놓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거죠 여러분. 전세를 원하는 분들의 숫자는 줄어들진 않았어요. 전세를 원하는 분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신규 수요가 들어오는데 투자로 집을 살 분들은 없기 때문에 전세가 부족하죠.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전세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신문기사 쳐보세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전세보다 전세 수요자가 더 많으니까. 그럼 전세는 어떻게 내려가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정을 하고 싶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투기꾼들이 집을 많이 사서 죄다 전세로 내놓으면 돼요. 그래서 한동안 전세가가 되게 안정이 됐었어요. 2015년도부터 한 2018년도, 19년도까지 전세가가 상당히 안정이 돼 있었어요. 오르지 않았냐고요? 지금과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과 비교했을 때 그때 전세가가 안정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드릴까요? 오르면 안 되는 건 없어요. 어느 정도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화폐 가치가 내려가잖아요. 자, 월세는 왜 오르거나 왜 내려갈까요? 쉬워요. 월세도 원하는 사람보다 제공자가 훨씬 더 많으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월세를 원하는 사람이 월세를 놓는 사람보다 훨씬 많으면 월세도 올라가요. 근데 대한민국 아파트는 월세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안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월세를 여태까지 못 올린 이유는 하나예요. 전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월세와 전세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유형이 다를 뿐이죠. 전세도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든요. 어디에 얼마의 이자를 내냐가 다를 뿐이죠. 자, 월세의 최대 경쟁자는 다른 월세가 아니라 사실 전세예요, 아파트는. 근데 그 전세가 지금 없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전세가 많지가 않거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해서가 아니라 월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월세는 예전에 전세랑 경쟁하느니라고 힘을 못 썼거든요. 가격을 못 올렸는데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로 수요가 넘어왔고 월세를 놀라는 사람들이 수요자가 많으니까 가격을 높여 불렀는데 계약이 되면 전세가 월세가 올라가고 한 번 올라간 월세가 잘 안 내려오게 되겠죠. 월세가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전세가 많아져야 돼요. 전세를 많이 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투기꾼들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투기꾼을 다 때려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없는 거예요.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셨으면 해서 방송을 찍었어요. 지금 이렇다 저렇다 누굴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시면 전세도 올랐고 반전세도 올랐고 월세도 올랐어요. 이게 어떤 집을 가진 사람이 함부로 그냥 비싸게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파리바게뜨에 가셨잖아요. 파리바게뜨에 지금 케이크 얼마나 하죠? 제가 잘 모르는데 25,000원, 3만원 하나요? 근데 갑자기 파리바게뜨 한 지점에서 케이크를 20만원을 받고 싶다고 쳐요. 3만원짜리 케이크인데 20만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팔릴 것 같으세요? 그거 영원히 안 팔려요. 20만원에 절대 안 팔립니다. 3만원짜리 케이크 있는 이상 20만원짜리 케이크는 팔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안 됐네요. 케이크를 여러분 케이크 원가가 5,000원에서 만원밖에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3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이득을 많이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케이크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서 시장에 제공하지만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폭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는 전세 매물이 없고 전세 매물이 없기 때문에 월세가 올라가고 있고 전세가 아파트에 없기 때문에 빌라의 전세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전세는 많은 서민분들이 집을 살 돈이 충분치 않고 집을 사기에 아직 수입이 충분하지 않을 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디딤돌의 역할을 톡톡히 했던 아주 좋은 한국의 유니크한 제도였어요. 전세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전세는 너무나 좋고 집주인도 바라고 세입자도 바라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 가격이 올라가고 숫자는 줄어들 거고 그것 때문에 월세도 올라갈 거예요. 월세는 전세에 비해서 저는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 개인이 수입을 얻어서 상당량을 월세로 뜯긴 다음에 자기 인생을 발전시킬 방법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고요? 여러분 월급만으로 인생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거나 목돈을 모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월세로 다 뜯기고 나면 어떻게 목돈을 모아요, 여러분? 전세는 그나마 목돈을 모으게 해줬어요. 월세는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월세가 올라간다면요. 자, 여러분, 선택을 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될 때예요. 전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월세로 완전히 다 전환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월세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집을 사라는 말씀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디테일한 내용은 뭔가 도전하고 인생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분들은, 자유시장을 믿는 분들은 제 강의실에서 만날 테고, 아닌 분들은 뭐 그냥 우리는 존재만으로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회는 공정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회에서 시키는 대로 일만 한다 하면 된다고 믿는 분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각자의 인생과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고 여러분,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매매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전세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월세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어떤 세력이 있거나 정부의 어떤 의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유시장이라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런 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집니다. 무엇보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 잃으면 다 끝이니까요. 자,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의 앞날이 좋은 선택 때문에 좀 좋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